26학년도 순우특강 현대시 7번째 작품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합니다. 일단 7번에서 첫 번째 작품은요, 전라도 가시네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화자는 함경도 사내고요. 청자는 전라도 가시네입니다. 일단은 화자의 주된 발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황은 대화 상황이지만 함경도 사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시입니다. 자, 처음에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네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알록자기에 입맞춤에 자란다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그래서 여기서의 너는 전라도 가시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도 가시네의 겉모습,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처럼 푸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직유법을 썼죠. 그 다음에 푸르다라는 건 색채어가 될 겁니다. 얼룩 쪽에 입 맞추며 자랐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전라도 가시네가 바닷가에서 자랐나 봐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자란 너는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만 아니라 얼굴이 까맣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시네야, 나는 발을 얼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에.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쇠다리를 건너서 고국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일단 네 얼굴과 사내 이렇게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면서 전개하고 있고요. 가시네야 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것은 돈호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네야 라고 청자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스스로 나라고 지칭하면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방식이죠. 바람소리도 호개소리도 이제는 무섭지 않지만 이제는 이라는 의미예요. 자, 바람소리도 무섭지 않고 호개소리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지금 타국에서의 어느 정도 생활이 적응이 됐어요. 어두운 등불 밑에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 자, 시름을 직유법을 써서 표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구체적인 형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시름을 달게 마시련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서. 자, 흉참하다, 흉악하고 참혹한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서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도운 북간도 술막. 자, 여기가 바로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야. 내가 적응이 돼서 이제는 이것도 무섭지 않고 이 정도의 시름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어느 순간 흉악하고 참혹한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서 벽도 이웃도 믿을 수 없는 현실, 불안한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자, 과거 전라도 과거의 함경도 사내가 이 북간도 술마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시련이나 또는 역경을 뜻하는 단어들이겠죠. 눈포래, 시련과 역경, 방자의 말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어떤 재앙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가시네야 하고 또 부르고 있어요. 자, 어떤 시험 문제에서 가시네야, 자, 이게 반복된 시행이라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시행이 그대로 반복된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너의 가슴에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자, 가슴 속에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늘졌다 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마도 가시네의 마음속에 그동안 가시네 역시 굉장히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며 왔을 텐데 그 어두운 내면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의미예요. 헤매이자 라는 건 이야기를 나눠보자, 너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의미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내면을 이렇게 길로 표현했으니까 역시 구체적 형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거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이야기라고 하는 건 가시네의 사연을 뜻하는 거고요. 너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너의 사연 속에 나를 담가다오. 나를 한번 너의 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가다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남실남실 음성상징어 쓰였습니다.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자, 가시네가 고국을 떠나온 지 석 달이 됐어요. 단풍이 물들어서 천리 또 천리. 자, 운율이 느껴지죠. 반복돼서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불탔을 텐데 자, 그러면 그때는 시간적으로 가을이죠.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었을 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자, 고국을 떠나온 가시네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고국을 떠나는 가시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두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서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유리창이 흐리더냐. 그렇게도 눈물이 앞을 가렸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이거 역시 직유의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고국을 떠나면서 눈앞이 흐리던 가시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앞이 뿌옇게 구름 속을 달리는 것 같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내용을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자, 1년에서는 사내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년에서는 사내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신이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는 고국을 떠나올 때의 함경도 사내의 상황을 얘기하고 4년에서는 전라도 가시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이 자, 역시 음성상징어 됩니다.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자,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선은 가시네야 반복되는 거 하나 또 보고요. 그 다음에 파도 소리에 취한 것처럼 싸늘한 웃음이 소리도 없이 그러니까 아직도 슬픔을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도 가시네의 보조개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있죠. 울 듯 울지 않는다 슬픔을 견디는 모습이에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자,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라고 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이야기를 건네볼게. 그래서 아마도 위로하는 화자가 청자를 위로하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 아닌 봄을 불러준다. 지금은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손때 수줍은 분홍 댕기를 휘휘 날리며 색채어 음성상징어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고국을 한번 떠올려 보렴 이런 뜻이 되겠죠.
손때가 묻은 분홍댕기라는 말은 아마도 이 가시네가 그동안 이 갖은 고생 끝에 어떤 초라한 복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건 명령형이 되겠죠. 잠시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고향을 한번 떠올려 보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즉 아침을 맞이하면 나는 눈포래를 휘감아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것이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시련 속을 담담하고 의연하게 나설 것이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거다. 노래와 흔적도 없이. 아마도 여기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오늘도 한번 살아가 보자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래도 없다, 흔적도, 자욱도 없다 라고 하는 건 어떤 희망도 없이, 자, 그렇다고 어떤 비관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현실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담담하게 한번 대응해 보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서사적 성격인데요. 여기서 서사적 성격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 자체가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속에서 마치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대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와는 조금 다르게 한편의 이야기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서사적 성격을 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서정시의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이고요. 성격이 서정시지만 서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라도 가신의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나눠드리는 정답과 해설을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작품 해제, 이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이 선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